네, 저는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문유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공간이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의 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했다기보다는 복지재단 활동에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단체 자문위원 분들이 서울시 복지정책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나 싶고요. 공모를 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는 제가 그동안에 했던 활동들을 좀 짚어보고 또 앞으로 복지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저한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가난하고 불쌍한 청년들을 시혜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편복지라고 하면서 복지정책이 보편성을 확보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계속 누가 더 불쌍한지, 누가 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소득층인지 이런 걸 선별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서울시는 그래도 그 청년 정책도 보편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밟으면서 권리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도 좀 그런 시각을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 생각은 이제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청년 세대를 지원한다는 것이 지금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성취라는 것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이전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시기에 빨리 개입을 해서 좀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없으면 그것이 중장년의 불평등으로, 노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청년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조기 개입을 더 강조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우려스러운 것들은 비대면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의 고민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또다시 취약한 사람들은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복지재단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에 좀 기민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더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